한 시간에 하나씩 해야 돼. 지금 2개 있거든. 그러니까는 시간 우선 푼대까지 한번 답을 불러주고 안 된 거 좀 설명을 해줄게. 시간 좀 더 주긴 할 건데 먼저 푼대를 한번 채점을 해보세요. 일단 답을 써줄까? 3555 2. 그 다음에 우리 풀던 모의고사보다 좀 어렵다라고 느껴져? 한결이 어때? 좀 어렵다고? 아, 딴 거 풀었어? 지금 푼대까지 해서 좀 잘 안 됐던 거 없었어? 설명을 해주면서 하도록 할게. 어휴, 한이 잘하네. 시연이 질문 있어? 여기까지. 아니라고? 응, 괜찮아, 여기까지. 11번 해볼까? 11번 문제, 이 말이 좀 헷갈렸을 수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볼게요. 11번. 이 V1t는 8-2t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V2t는 절대값 V1t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PQ 사이의 거리 보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PQ 사이의 거리가 뭔지를 한번 구해보자. PQ 사이의 거리를 먼저 PQ 사이의 거리부터 먼저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는 거야. 그럼 PQ라고 하는 거는 얘가 지금 P고 요게 P, 여기 지금 Q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이거 다 적분을 해봐야 되겠지. 적분을 해서 생각한다 하면은 이렇게 절대값 x1t 빼기 x2t 이렇게 지금 쓴다라 하면은 얘는 인테그랄 하고 절대값 씌운 다음에 0에서 t까지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지. 8-2t 하고 뺀 다음에 요거 절대값 0부터 t까지인데 8-2t를 그대로 반영하면은 절대값 8-2t다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이렇게 지금 씌워주면 되겠지. 그치? 이런 함수 되게 많이 나온다. 그치? 요거는 우리 이제 계속 전교 수업 때 했었던 것처럼 생각하면 알겠지만 8-2t에서 빼기 절대값 8-2t야. 그치? 그러니까 양수인 부분은 죽고 음수인 부분은 살아남는 함수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렇게 본다면은 8-2t 함수는 여기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여기 이렇게 4가 될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이런 형태거든. 양수 쪽은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계산을 할 때 결론은 이거지. 0이 돼. 언제? t 값이 0과 4 사이일 때는 그냥 0이 된다고 볼 수 있어. 근데 t가 4보다 클 때는, 그때는 이 8-2t가 두 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2 곱하기 8-2t를 요걸 이제 적분한다 생각하면 돼. 이렇게 지금 적분을 하는 거지. 그치? 적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요거는 앞에 이 t-4에 제곱하면은 요거 미분하면 2t 빼기 8이지?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2 곱하기 t-4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다. 요 말 헷갈리면 하연이 이거 이해됐어? 이거? 2 곱하기 t-, 이거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0부터 t까지 한 다음에 얘 그대로 써보면 8-2t가 두 개 있는 거지. 2 곱하기 8-2t dt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4t 제곱 빼기 t 제곱 이렇게 지금 쓰면 되고, 여기에 0t 대입하고 곱하기 2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음수일 때 된 얘기. 8-2t 그대로 요것도 절대값 씌우면 플러스로 바뀐 거거든. 플러스로 바뀌면서 8-2t 지금 이렇게 전개한 거. 여기까지는 괜찮아? 뭐 한 거냐면 t가 4보다 클 때, t가 4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8함수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 부호가 음수인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호가 음수인 부분을 풀어내야 되는 거니까 8-2t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 음수인 부분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빠져나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뀐 거야. 그치? 플러스로 바뀌었으면 여기 절대값 풀어내고 8-2t고 2로 고쳐지고 0부터 t까지 정적분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 이해됐어 여기? 여기 내가 잘못 썼네? 4t네 4t 4t 마이너스 아니 8t네 8t 8t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2 곱하기 8t 마이너스 t제곱. 근데 문제에서 A11에서 출발했다 그랬으니까 이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정적분을 해보면 플러스 C가 지금 이렇게 붙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정적분 해보면 T제곱 빼기 8T 여기에 2가 지금 이렇게 붙어 있을 거고 여기 2T제곱 빼기 16T인 건데 네, 문제에서 11에서 출발했다 했으니까 0 대표했을 때 11 되려고 하면은 이 뒤에 부분이 11이 붙어줘야 되겠지. 이거 좀 헷갈리지? 다시 좀 해줄게. 그냥 여기 이거 헷갈리면은 이쪽에서 이걸로 다시 이해를 해보자.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쓴 거거든. 0에서 t까지의 vt dt 하고 빼기 0에서 t까지의 절대값 vt dt 이걸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야. 맞지? 그러면은 요거는 0부터 t까지 하고 여기에서 vt 빼기 절대값 vt 하고 2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2를 요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은 이 V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면 얘는 어차피 0인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VT가 음수인 상황이면 마이너스 붙어서 빠져나오니까 여기는 2 곱하기 VT가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거거든. 그치?
2 곱하기 VT를 정적분을 해줘야 되겠지. 2 곱하기 VT를 하고, 근데 이제 계산을 할 때 문제에서 4부터 t까지로 잡아요. 4부터 t까지. 이 구체적인 VT가 0보다 작은 부분은 4 이상인 부분이거든. 4부터 t까지 정적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요건 이해돼? 좀 어렵나? 근데 이 속도 그래프는 위치에 대한 함수인데, 위치에 대한 함수인데, 여기 4일 때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요거 절대값 씌운 거는 하나는 이렇게 8-2t고 하나는 절대값 씌운 거니까 이렇게 지금 간 거거든. 4일 때는 두 지점 사이에 P랑 Q 지점 사이의 거리가 0이야. 4일 때는 얘가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지금 이렇게 왔으니까 이 위치가 아니, 속도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4일 때는 0인 거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 둘 사이에 빼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빼가지고 적분을 한 거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 함수 하는 상황인 거니까 아까 좀 전에 썼던 것처럼 VT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정적분을 하면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근데 이제 이 계산을 어떻게 한 거냐면은 여기 이런 부분 이렇게 T라고 둔다 하면은 T라고 두면 여기 T에서 4까지 이만큼 거리가 T-4지. 그치? 여기도 지금 T-4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는 2분의 1 곱하기, 그러니까 여기 실제로는 거리를 구할 때, 아이고, 여기를 구해야 돼. 이만큼. 지금 하나는 속도가 이렇게 하고 하나는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여기 T-4의 제곱을 하면 요만큼의 넓이가 나오거든. 그치? 근데 거기다가 곱하기 얘 밑에도 있으니까 2를 해줘야 되겠지. 이거 이렇게 이해돼? 이거? 기울기가 2인데? 아. 내가 잘못 썼네? T-4고, 다시 설명할게. T-4면 기울기인 거를 못 봤네. 여기 이만큼은 8-2t라 해야 되겠다. 여기가 T-4고 여기 8-2t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는 4-t에다가 2분의 1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 8-2t 하고 그 다음에 T-4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배를 해줘야 되겠다. 여기까지 밑에까지 있으니까. 그치? 그렇게 지어준다고 하면은 요거 계산해보면 T-4에 제곱인데 앞에 2가 지금 이렇게 붙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요 식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어. 이해는 돼? 근데 이제 이 PQ 사이의 거리인 거고, 이 OP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은 P의 그냥 위치에 대한 함수만 봐. P의 위치에 대한 함수는 요거 적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8T 하는데 이게 초기 위치가 11이야. 처음에 11에서 시작했어. 11에서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점이라 했으니까 빼기 0. 요 함수랑 이제 비교를 하라고 한 거라 볼 수 있겠어. 두 번째 함수랑. 그럼 한번 표시를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는 상황인 거냐면은 여기 이걸 봐야 돼. 여기 이 노란색 그래프. 요거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렇게 만들었을 때 4까지는 4가 이렇게 있어. 4까지는 0이었던 거야. 이렇게 0. 그치? 0 됐다가 거기서부터 T-4의 제곱인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파악할 수 있다. 요게 이제 1번 그래프. 이렇게. 근데 2번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은 얘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요거 마이너스 T로 묶어주면 T-4의 제곱 하고 16 더해야 되는 거니까 이 플러스 둘이 어디서 만날지 한번 봐야 되겠다. 둘이 만나는 지점을 보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1이랑 요거랑 그 다음에 2 곱하기 t 마이너스 4의 제곱이랑 둘이 만나는 지점을 한번 봐보려고 할게. 왜냐면 이 그래프는 대략 중심축이 4인 상황인 거니까 그래프가 뭐 요렇게 내려가는 상황이 되는데 마이너스 거꾸로 되지? 요렇게 뭐 이렇게 된다 표현할 수 이렇게 된 건데 이거 지금 절대값 씌운 거. 절대값 씌웠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들어 올려지겠지. 이렇게 들어 올려지고 0일 때 11인 거니까 지금 11인 거. 요렇게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그래프로 생각할 수 있다. 근데 문제에서 두 점 사이, 이 t랑 K 사이 1번 그래프가 2번 그래프보다 더 작을 때 양수 K의 최소값이 어딘지를 물어본 거거든. 그러면은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좀 해주면 되겠지. 이거 지금 둘이 같을 때를 보려 하면은 얘는 2t 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32야.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이 넘겨줘 다. 넘겨주면 3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t 플러스 그 다음에 21 그런 0인 거니까 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7은 0. 그러니까 tt 이렇게 써주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붙여주면은 t 값은 1이거나 7이다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되는 상황. 근데 1일 수는 없지. 지금 절대값을 씌운 상황에서 이쪽이랑 얘랑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 이 부분 지금 7인 거야. 7 이렇게. 너무 어려웠나? 혜연이 다시 설명해 줄까? 알 것 같긴 해. 15번까지 해서 또 잘 안 된 거 질문해줘. 지금. 선재 질문 없어? 아직? 괜찮아? 아, 12번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12, 13번 다. 12번? 12번에는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해석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지. 탄젠트 함수가 두 개 있어. 근데 이제 파인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k만큼을 더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함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이쪽에서 이렇게 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자. 이 탄젠트 함수가 하나는 이렇게 갖다를 해볼게.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다른 하나를 잡을 때 이 k 값이 양수라 했으니까 원래 여기 밑에 있었던 이 함수를 적당히 지금 위로 올린 상황인 거. 그치? 위로 올려서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거. 그치? 쟤를 올려보면 함수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런 형태로 뭐 이렇게 지금 구성해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올라왔어. 그치? 해놓고 보면은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fx는 t의 그러니까 k인 지점이 fx는 t의 두 시그널 차를 gt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보면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 되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선을 하나 잡아봐. 그래서 y는 a라고 하는 선을 이렇게 잡았다 해보자. 그치? 그럼 문제에서 fx랑 t, y는 fx랑 y는 t의 두 시그널 차이를 gt라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요렇게가 ga라는 의미야.
이제 두 실근의 차이. GA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은 여기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 이렇게 잡아서 여기를 y는 a 플러스 2분의 3이라고 표현을 해보죠. a 플러스 2분의 3. a 플러스 2분의 3이면 이번엔 어디냐면은 요렇게 요 간격이 ga 플러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함수를 표현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그 각각의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파이라고 얘기했어. 이 ga도 파이고 ga 플러스 2분의 3도 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야. 거리가. 그치?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나열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 부분이 알파라고 돼봐. 알파. 알파면 여기가 알파 플러스 파인 거야. 알파 플러스 파이.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파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런 지점을 베타라고 둔다 하면은 이 베타면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여기가 베타 플러스 파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식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럼 여기 이 점들에 대해서 다 파악한 거야. 하나, 둘, 셋, 네 개의 교점에 대해서 파악한 거니까 이 문제를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어떻게 풀 거냐면은 F에 알파를 대입한 거, F에 알파 대입한 거랑 그다음 알파 플러스 파이를 대입한 게 지금 둘 다 A인 상황인 거. 그치? 아니, 여기까지 따랐어. 현서도 괜찮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알파를 실제로 탄젠트 함수에 대입해보면 여기는 요거 y는 탄젠트 2분의 x 그래프고 여기 파란색 선은 y는 탄젠트 2분의 x 플러스 k야. 그치?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할 거란 얘기지. 대입을 해주면 알파를 대입했을 때 여긴 탄젠트 2분의 알파. 그 다음에 요쪽은 탄젠트 2분의 알파 플러스 파이를 써야 되겠지? 알파 플러스 파이에다가 플러스 k를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 2분의 알파 플러스 파이에 k를 이렇게 더해주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거는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알파인 거니까 역수를 취해줘야 되겠지. 역수를 취해주면 마이너스 탄젠트 2분의 알파분의 1 플러스 k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이거 지금 다 우변으로 넘겨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탄젠트 2분의 알파 플러스 탄젠트 2분의 알파분의 1 그 다음에 는 k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함수값 각각 대입해서 이제 같은 함수값이라고 하는 걸 먼저 찾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 베타도 마찬가지거든. 이 베타에 보면 베타는 이 계산이 똑같을 거니까 굳이 두 번 할 필요는 없고 f 베타가 f 베타 플러스 파이야. 요게 문제에서 이제 얼마나 했냐 a 플러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했어. a 플러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이 계산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어차피 함수값이 같다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도 탄젠트 2분의 베타 플러스 탄젠트 2분의 베타분의 1 한 게 역시 k다. 이렇게 지금 식이 정리될 거라고 할 수 있어. 똑같겠지? 이렇게? 여기 a랑 a 플러스 2분의 3이라는 건 지금 아직 안 썼어. 안 썼고 그냥 이 둘이 함수값 같다만 계산하는 거야. 얘랑 얘랑 함수값 같고 그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함수값 같고 요것만 지금 써가지고 바로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보면 되겠어. 괜찮아? x가 왜 역수가 되는지? 역수가 되는 상황인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여기 요거 계산해볼까? 이거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알파거든. 그치? 그러면 이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알파면 2, 4분면 취급해야 되잖아. 2, 4분면 취급하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사라지면서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역수로 바뀌는 거니까 덧셈 공식이 그게 있었잖아. 그래서 탄젠트 2분의 알파분의 1로 지금 이렇게 바뀐 거지. 이렇게 밑에도 마찬가지. 덧셈 공식 쓴 거지. 이렇게. 덧셈 공식이 아니라 변환 공식. 변환 공식. 하니 기억 나는 거야? 응.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두 개를 관찰을 하면은 이게 x 플러스 x분의 1은 k의 두 실근이 탄젠트 2분의 알파랑 탄젠트 2분의 베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얘 지금 두 실근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얘를 x를 곱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식을 세워줄 수가 있을 거고, 얘의 두 실근이 이 탄젠트 2분의 알파랑 탄젠트 2분의 베타인 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식으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탄젠트 2분의 알파 플러스 탄젠트 2분의 베타, 요게 k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 2분의 알파 곱하기 탄젠트 2분의 베타가 요게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지금 두 개를 쓸 수 있지. 그치? 근데 여기 아까 했었던 것처럼 이 식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얘가 지금 A야. A. 그 다음에 탄젠트 2분의 베타는 베타 여기다 대입한 거 A 플러스 2분의 3이지? 이게 A 플러스 2. 얘 A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 얘 A고, 그 다음에 여기도 A 플러스 2분의 3이야. 그치? 그럼 먼저 이걸 계산하면 A 곱하기 A 플러스 2분의 3은 1이다를 계산하면 A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 A 값을 여기다 한번 다시 대입하면은 K 값이 나오면서 정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막 그렇게 대단한 아이디어나 발상이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어, 이 문제. 그냥 탄젠트 함수에 대입하면서 교점 잡아서 파악을 하면 됐었다, 이렇게. 네. 13, 14, 15번도 다 알려줄게. 이거 두 개 다 못 풀 것 같네. 시은이 질문 없어? 왜? 너무 어려워? 이거 뭐지? 요거 하면서 하려고? 오늘 받았던 모의고사 있잖아. 그건 할만했어? 뭐야? 1회부터 5회까지 받은 거. 그거는 괜찮았어? 이게 좀 더 어려워? 그거 할래? 그럼 이거 할래? 뭐야? 지금 시간에. 이거 하다가 이거? 응. 갈게. 이거 하면서 질문해줘. 응. fx 절대값이라는 그 범위를 일제가 씌워서 이게 마이너스 a부터 이렇게 하고 그렇게 놓고 풀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상황 아니야. 그냥 전체는 전체 다 씌우면 안 되고, 네. 아까 전체 씌우는 건 맞는데 이 함수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가 뭐 이렇게 돼 있고 하나가 뭐 이렇게 돼 있고 하면은 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함수 자체에다 절대값을 씌워야 돼. 아, 근데 그 함수를 각각 그려서 생각하는 상황이 아니라 일단 불연속이라 했으니까 네. 여기다 A 대입한 거랑 여기다 A 대입한 게 같으면 안 돼가지고 같으면 안 되는데 절대값 fx는 연속이라 했잖아. 네. 그러면 같으면 안 된다 식을 하나 세우고 나머지 하나는 얘랑 여기다 A 대입해서 마이너스 1 곱한 거랑 같다라고 해야 돼. 아, 절대값이 같은 거니까. 그냥 한쪽에 그냥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는 거지. 아무데나 아무거나 상관없는 거지. 응. 걔는 잘 안 되는 거 있어? 이건 괜찮아?
계산이 다시 해도 안 돼? 근데 그렇게 어렵게 1항을 구할 일이 없는데 그냥 5항 자체가 다 계산되는 상황이잖아. 이렇게 막 1항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했었던 건데 4분의 6은 5항 플러스 1이지. 그럼 5항이 1이라고 하는 게 바로 나오거든. 1이요? 잠깐만, 이 계산이 5번이 아니야? 미안, 3번이 4번이네? 계속 4번 나왔었어? 아니, 3번이 4번이네? 응. 19번. 어, 19번에 일단 극한을 봐보면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 빼기 gx, 요게 2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선 이 첫 번째 식은 이런 조건들이 나오지. f2는 g2다. 그 다음에 f'2 빼기 g'2는 2다. 두 개 이렇게 잡혀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해보면, 두 번째 극한은 문제에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2분의 하고 위에는 fx gx 빼기 4 이렇게 놓고 이게 12다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것도 지금 써보면 f2 곱하기 g2는 4인 거야. f2 곱하기 g2는 4다 이렇게 지금 됐는데, 이 상황에서 좀 전에 위에 f2는 g2라 했으니까 이걸 f2로 이렇게 바꿔줘. 이렇게 f2로 고쳐주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f2는 f2의 제곱은 3 거고 f2는 2가 된다 이렇게. f2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요거는 사실 로피탈로 바로 생각을 해도 되고 미분계수 정리로 생각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굳이 이렇게 써보면 fx gx 빼기 f2g인 거야. 요게 12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 거니까, 요거는 fx 곱하기 gx를 hx로 치환한다 생각해 봐봐. 그럼 h 프라임인 거거든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는 fx gx를 곱해민법을 써줘야 돼.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다 하면은 여기는 f 프라임 2 g2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f2의 g 프라임 2 이렇게
근데 이것도 역시 문제에서 아까 F'2, G'2는 있고 G2랑 F2는 다 2가 나왔으니까 얘도 2고 얘도 2인 거거든. 요것도 2고 얘도 2인 거야. 이렇게 다 2인 상황인 거니까 여기서 2로 묶어주면 2 F'2 더하기 G'2 요게 1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지우고 나면은 F'2 더하기 G'2는 6이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걸 찾을 수 있겠어. 그치? 그러면 아까 있었던 요식 있잖아. 요거랑 두 개를 연립하면 문제가 풀리겠다. 이 두 개. 빨간색.
몇 번 잘하는데? 18번? 네, 18번은 y는 2의 x-k 플러스 4의 그래프가 두 곡선과 A, B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A와 B의 X축 좌표의 차가 3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4x승 그래프 하나가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4x-2승 그래프 하나가 뭐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얘가 뭐 이렇게 지금 뚫고 지나갔을 때 이게 A고 B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A와 B의 X 좌표의 차가 3이다 그랬으니까 여기 얘랑 지금 3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 거지. 그러면 여기 좌표를 A라 두고 여기 A 플러스 3이라 이렇게 둬보자. 이렇게 각각을 둔 다음에 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 A를 먼저 대입을 해볼게. 어디에 대입할 거냐면은 요게 Y는 2x k 플러스 4가 여기 이 곡선이잖아. 그 AB가 여기 점 찍혀 있고 여기 점 찍혀 있고 이 AB를 요 밑이 2인 지수의 함수에 대입한다 생각해보는 거. 대입을 해봐. 그러니까 2에 A-K 플러스 4 2에 A-K 플러스 4 요게 뭐가 돼야 되냐면은 요게 지금 Y는 4x승이었거든. 얘는 Y는 4의 x-2승이었어. 여기다 대입하면은 4의 a승이다 이렇게 씩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2에 a 플러스 3 대입하면 a 플러스 3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역시 여기는 4에 a 플러스 3을 대입할 거니까 a 플러스 3 여기다 대입하면 a 플러스 1이 나오겠다. 식이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걸 수 있어. 그럼 여기 둘이 연립하기 위해서는 8을 곱해보죠. 여기 a 플러스 3이 있으니까 8을 곱해볼게. 8 곱하면은 2에 a 플러스 3, 8 곱하기 2에 a-k 플러스 32는 8 곱하기 4의 a승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 밑에 거는 그대로 써보면 8 곱하기 2에 a-k승 플러스 4는 4 곱하기 4의 a 플러스 1승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 4 곱하기 4의 a승인 거지. 이렇게. 아니, 따라왔어? 여기다가 그냥 8 곱한 거야. 양변에다가. 지금 둘이 연립하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빼버리면 이 둘이 이렇게 지어졌고 그 다음에 이쪽은 28. 여기는 4 곱하기 4의 a승이 이렇게 남는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4의 a 플러스 1승 아니 4로 나눠버리자. 4의 a승은 7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건 18 곱하기 4의 k승인 거니까 이제 4의 k승이 뭔지만 구하면 되는 상황인 건데 4의 a승이 7이야. 그러면 2의 a승은 루트 7이지. 2의 a승은 루트 7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여기다 다시 한번 대입하면 되겠지? 여기다가. 괜찮아. 또 20번이나 그 다음에 13번, 12번 이런 문제, 12번은 우리 같이 했지? 13번, 20번, 21번 이런 문제들 좀 같이 더 해볼게. 하준이 질문 없어? 아직까지?
자신이 안 되는 거 없어? 어디? 요거? 샤프 있어? 수원스트 다시 기초 다지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어. 수원은 괜찮다고? 로고 뺐고 다시 로고 이게 72로 바로 바꿀 수 있어. 이렇게. 그건 괜찮아? 그냥 뒤에 부분은 로고 위에 2분의 루트 6에 4가 올라가면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로그 2 쓰고 72 쓴 다음에 밑에 2분의 루트 6에 4승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돼. 현서 잘 막힌 거 없어? 13번? 십삼 번 문제는 이 도함수의 곱이 주어져 있는데 그 조합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설명을 안 해준 거니까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어. 13번 문제 f'x, g'x 이 둘이 곱한 게 ax의 x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선 이 값이 0이 되는 상황을 봐보면 x가 0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순서대로 쓸까?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3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상황으로 보면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5개가 있는 거. 근데 이제 가조건을 봐보면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0을 갖는다 했으니까 f-1은 0이고 그러니까 요때가 이제 극대값인 거지. 극대값.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서는 뭐라고 됐냐면 gx라고 하는 거는 gx는 x는 1에서 극대값 0을 갖는다. 그럼 g1은 0인 거고 여기도 역시 극대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로 봐야 되겠다. 그치? 이 극대극소라고 하는 말은 다 기본적으로 도함수 상황으로 해석하는 게 지금 가장 좋겠어. 왜냐 애초에 도함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게. 만약에 fx가 x의 n승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 하면 이렇게 갔다라 하면 그러면 f'x라고 하는 거는 nx의 n-1승으로 이렇게 시작하겠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gx는 뭔가 다른 개수를 써줘야 되니까 x의 m승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간다라 하면은 그때는 g'x라고 하는 거는 mx의 n-1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둘이 곱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둘이 곱해봐. 둘이 곱해보면 f'x에 g'x를 계산한다. 그래서 둘이 곱했어. 곱하면 m 곱하기 n이 잡히고 자리를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x에 m 플러스 n-2승이 돼. m 플러스 n-2승 이렇게 지금 되고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쓰고 나면은 m 플러스 n-2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m 플러스 n은 이제 7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여기에서 m 플러스 n은 7이다. 이런 조합을 바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그리고 a 값도 알 수 있지. m 플러스 n이 7이면 이제 a 값을 잡아서 구해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게 뭐 16, 25, 34, 43 이거 지금 다 써볼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어차피 극대가 나와야 되잖아. 둘 다. 그치? 극대가 나오려 하면은 이런 거 1차 함수 들어가 있으면 극대 나올 수 없지. 이게 지금 차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얘 안 돼. 얘도 안 돼. 그치? 그리고 이 2차, 5차가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다항함수 두 개 다 최고차의 개수 1이라 했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 2차라고 해도 R을 부르긴 상황인 거니까 극대가 나올 수 없다.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MN 조합은 3, 4나 4, 3 조합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치? 근데 만약에 M 값이, 그리고 A가 10이네? A는 10이 여기다 써놓을게. 둘이 곱하면은 A는 10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어. 이렇게. 근데 만약에 M 값이 4고 N이 3이야.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럼 그때는 그래프가 F가 이제 N 쪽이 F 쪽이거든? F쪽? F쪽이 3차면은 3차 함수가 이렇게 지금 되어야 돼. 이렇게.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가지는 거니까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건 여기밖에 없거든. 마이너스를 지금 이렇게 잡아야 돼. 이해했지? 근데 이거 여기 들어갈 숫자가 없어. 이 마이너스 1이 제일 작은 값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뭔가 0이 돼야 되는 값이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게 이제 안 잡히는 상황이로. 이게 y는 f' x일 때. 요거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3차일 때.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은 m 값이 3이고 그러니까 m이 3이고 n이 4인상을 보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은 그때는 fx가 4차 함수가 되는 거니까 f가 m은 3이고 n은 4가 되면은 그러면 g'을 먼저 써주면 g'은 이렇게 되겠지? 3차 함수가 될 거지? 3차 함수가 될 거니까 뭐 이런 형태가 될 거야. 이게 y는 g'x 이렇게.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 g가 1에서 극대를 가진다 했으니까 1은 여기밖에 안 돼. 여기 극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뀐 거 여기밖에 없지. 극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여기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보는 거야. 알파 베타 이렇게. 그치? 이제 4차 함수 미분해서 지금 3차가 된 상황인 거고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되겠지? 그 f 함수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y는 f'x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보는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가진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은 지금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면 돼. 마이너스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값이 뭐가 될지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 있고 지금 1은 이미 썼어. 1은 지금 썼으니까 얘는 건드리면 안 되고 0과 3밖에 없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그치? 0 또는 3이 이렇게 지금 들어간다는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차수를 계속 이렇게 조합을 해주면 돼. 그럼 식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 fx는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을 그러니까 적당히 갖고 와야 됐어. 이거 지금 조합이 ax, x-1, x 플러스 1, x-3이 두 개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 형태는 3개, 4개를 가져오면 되는 거야. 3개, 4개를 적당하게 지금 가져와가지고 조절이 3개, 4개가 아니라 저기 2개, 3개 가져와야겠네. 2개, 3개, 여기 2개, 3개 이렇게 가져와서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fx랑 gx가 있는데 fx가 뭘 가져올 거냐면은 우선은 x 플러스 1은 확실하게 있어야 되겠지?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함수 미분한 거니까 3 먼저 써줘. 쓰고 그 다음에 프라임이네.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 x 플러스 1 한 다음에 이 0일 때를 기준으로 바꾸자. 이렇게 지금 붙여봐.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뭐가 돼야 되냐면 3 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랑 x 하나씩 가져갔으니까 나머지는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을 2개 가져야 돼. 이거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이제 전부 다 근이 달라야 되거든. 전부 다 근이 달라야 되니까 이 상황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따져볼 수는 있어. 그래서 f'x가 3 곱하기 이번에는 x 플러스 1인데 여기 마이너스 1은 확실한데 3일 때인 거야. x 마이너스 3을 이렇게 가져왔다 생각을 해주는 거지. 이렇게 가져와 버리면 그때 g'x는 3 쓰고 x 마이너스 1 한 번,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1, 0도 가져올 수 있고 x 마이너스 3도 가져올 수 있고 이렇게 지금 가져온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f0, g0을 각각 구하라고 한 거니까 이거 각각을 정적분을 하면 돼요. 그냥 그치? 정적분을 해서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정적분을 한다는데 이거 정적분을 할 때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한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다 대입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3t 플러스 1 t 마이너스 3 dt 이런 식으로 쓰고 밑에 것도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까지 하고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여기 1이네. 1에서 x까지 한 다음에 4t 3t 3t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 dt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걸로 알 수가 있겠다. 이제 왜 마이너스 1이고 1인지 이해됐어? 이거? 여기다 마이너스 1 대표했을 때 0이거든. f-. 그러니까 여기도 g1이 0인 거니까 이렇게 쓰면은 요게 fx인 거고 요게 지금 gx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괜찮아? 이거? 응. (14번도) 잘 안되면 같이 해볼게.
X 최고차 개수가 4여야 된다. 저거 내가 잘못 썼네? 그러네. 그게 여기가 4여야 되겠다. F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4차를 미분한 거잖아. 응? 여기서 이 둘 이렇게 지금 잡아가지고 G'X가 3차고 F'X가 2차로 잡았잖아. 그러면 2차는 3차일 때는 최고차 개수 3인 거니까 3 여기 있는 거고 G'X는 여기 지금 4 여기 4라고 써야 되겠지. 이렇게. 내가 잘못 썼어? n이 4일 때? 잘못 썼네. n이 4일 때? 이렇게 수정해줘. 이렇게 미안.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돼야 되겠다. 그치? 또 안 되는 거 없어? 괜찮아? 또 14번 해볼까? 잘 안 된 거 뭐 있어? 14번 해볼까? 이 14번 수열을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했던 문제인데, 이 AN이 항상 A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랬어. 근데 이게 읽어보면 알겠지만 AN의 실체는 없어. 얘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수열도 아니고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BN 따라서 그냥 계산해야 되는 상황. 근데 BN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절대값 BN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 그치? 그러면 우선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절대값을 풀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얘를 먼저 기준을 이렇게 잡아보자. BN이 양수일 때, 그 다음에 BN이 0일 때,
bn이 음수일 때 0일 때 이렇게 하나하나 가면서 생각을 해보기로 할게. 경우를 나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본다고 생각하면은 bn이 양수일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 양변 그냥 지워버리면 되지. 1이 남잖아. 여기. 1이 남았으니까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an 플러스 1이 돼. 이렇게. 그치? 근데 만약에 음수라고 하면은 얘 마이너스 bn으로 빠져나올 거니까 나누고 나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an 플러스 1은 an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지금 식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리고 이 bn이 0일 때는 이 an 플러스 1 빼기 an이 굉장히 자유로운 상황인 거야. 이게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 그냥 아무거나 다 돼. bn이 0일 때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 돼. 근데 이거 지금 특징을 봐보면 얘 공차가 1이거든? 이게 공차가 마이너스 1이야. 그치? 그러니까 분명히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거나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이 문제의 특이했던 조건은 뭐냐면은 사항도 0인데 11항도 0이라는 사실이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an이 얘만 계속 따라가다가 보면은 끝까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서 0이 됐지. 그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얘가 지금 참여를 한 거야. 얘가. 그치? 여기 아무거나가 있어가지고 아무거나. 한번 격차를 확 줄여줬다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얘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게 적어도 한 번은 들어가야 된다. 생각할 수 있어. 적어도 한 번은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은 이거 지금 봐봐. 계속 플러스 1이라거나 마이너스 1이라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둘이 0이었다 다시 0이 될 수가 없다고. 이렇게. 그 말을 이렇게 bn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bn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봐봐. bn은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면 만약에 bn이 지금 양수에서부터 공차가 음수야.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 공차가 양수야. 공차가 양수, bn이 양수야. bn이 양수면 계속 얘는 어떻게 될 거냐? 뭐 지금 1번을 선택했다. 1번. 계속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지. 그치? 근데 bn이 양수에서 시작을 했는데 얘가 점점 공차가 만약에 음수였어. 음수였다라면은 중간에 얘가 요걸 한번 거쳐.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2번으로 이렇게 갈아타는 형태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치? 이건 지금 무슨 상황 얘기하는 거냐면 bn이 이렇게 떨어졌대.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면 처음에 제 간다라면 1번 이렇게 계속 더하기 1을 하다가 여기 bn이 음수로 0이 되는 순간에 아무거나 한번 잡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음수 됐을 때는 2번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가는 거지. 이렇게. 그치?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얘가 2번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3번 한번 끼고 1번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반대 상황이 되겠지. 얘가 지금 이렇게 bn이 등차 수열인 거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처음에 음수에서 계속 2번 선택하다가 3번 나오고 1번 이렇게. 그러니까 3번 없이 2번 하다가 1번으로 이렇게 바뀌는 상황은 지금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근데 둘 중에 어떤 상황일까? 둘 중에서 얘랑 얘 중에서 여기 이걸 봐야 돼. 요거 6항이 항상 어떤 항보다도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치? 그럼 저거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은 bn이 어떻게 구성될까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돼. 어떻게 될까? 최대값이 있다는 얘기거든. 최대값. 최대값이 있다는 얘기는 최대값 한번 잡고 나서 계속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얘를 지금 주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한번 최대값을 갖고.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여기 좀 이 조건도 있어. a1 플러스 b1은 0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활용한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 다 나열을 해볼게. 여기 4, 5, 6, 7, 4, 5, 6, 7, 8, 9, 10, 11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다 나열을 해보자. 다 나열을 할 건데 여기 n축에를 이렇게 잡아보자. 이렇게. 그리고 뭘 할 거냐면은
AN과 BN을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AN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 AN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은 확실한 건 A4는 0이지. 여기 이 부분이 0돼야 되고, 근데 11일 때도 AN은 함수값이 지금 0이 이렇게 돼야 돼. 그치? 근데 B에는 지금 계속 떨어지거나 계속 올라가는 함수거든? 등차 수열인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 생각해보면, 여기 문제에서 6항이 최고라 했으니까 6항일 땐 분명히 여기 어딘가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야. 이런 데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거기서부터 쭉 하락했다 볼 수 있겠지. 이렇게. 맞지?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러면 이제 점점 하락했다라면 BN의 구조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 BN이 0인 지점이 어딜 것 같다? 그거 추론하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 BN이 0인 지점. N값이 몇일 때 BN이 0이 될까? 그리고 공차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일단 공차부터 물어보자. 공차 양수일 것 같아, 음수일 것 같아? 음수여야 되겠지. 그치?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쭉 떨어져야 되잖아. 그치? 공차는 계속 음수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어. 그러면 어디에서 0이 되어야 될까? 6항이 지금 최대값이라고 했잖아. 그치? 어디서 0 돼야 될 것 같아? 6일까 5일까 7일까? 그거 생각하는 연습만 좀 해보면 되겠어. N값이 5, 6, 7 중에서 하나 내가 그냥 예시를 들어줄게. B가 5, 6, 7 중에서 어디에서 0이 되어야 될까? 이 아무거나 상황을 봐야 돼. 이 아무거나 상황. 한번 팍 올라간 부분이거든.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런 식이 돼야 돼. 이거 이렇게. 5항에서 0을 찍어야 돼. 5항에서 0. 한번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 볼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4항에서 지금 보면은 B4가 0보다 크지? 그럼 플러스 1을 할 거야. 그치? 그럼 얘 한 칸 올리면은 뭐 이런 데 이렇게 찍혔다 해보자. 이렇게 하나 올린 거지. 이렇게. 그치? 근데 5항에서 보면은 5항에서 0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자유롭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6항이 최대값이라 했으니까 여기 A6 빼기 A5가 지금 아무거나 상황이 돼서 확 올라간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 지점에서 올라가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BN이 지금 음수인 거니까 음수면은 일찍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지금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이렇게 떨어져서 원래대로 이렇게 복귀하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준다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준 이거 이해됐어? 좀 괜찮아? 그러면 이 상황을 지금 봐주면 AN은 어떻게 되냐면은 AN은 일단 AN의 식을 한번 정리해보자. 여기는 N값이 1보다 크나고 6보다 작을 때, 여기 1보다 크나고 6보다 작을 때, 여기 이렇게 지금 쭉 위에 올라오고 있었던 거거든. 이렇게 여기 4였지? 4에서 0 찍은 거야.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었다 생각하면 이렇게 플러스 1씩 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B가 양수인 부분이잖아. B가 양수인 부분이니까 지금 A는 지금 일찍 올라오고 있었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은 N-4라 볼 수 있어. 여기 N-4 4,0을 지나가는 상황인 거니까. 그 다음에 N이 6보다 크 나왔을 때는 여기 반대로 이렇게 떨어졌지? 떨어지니까 11일 때 0이야. 그래서 11 빼기 N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 각각의 수열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하고 나면 이제 문제를 다 풀어보자. 여기다 1 대입하면은 A1은 마이너스 3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A1 플러스 B1은 0이라 했으니까 B1은 3이라 볼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접근이 돼. B1은 3. 그 다음에 지금 B5는 0이라고 그랬지. B5는 0이다라고 한 거니까 이게 공차가 4D인데 4D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어. 이제 D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는 거야. D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찍히는 거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면 따라서 BN이라고 하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었던 거니까 첫 항 3, 그 다음에 공차 곱하기 n-1 이렇게 좀 써주면 된다. 그치? 그래서 이게 4분의 15-3n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문제에서 물어봤던 건 시그마 n은 2에서부터 해서 12까지의 an 플러스 bn이야. 그래서 그걸 이제 분리를 해주면 an 플러스 시그마 n은 2에서부터 12까지의 bn. 얘를 따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렇게 간다 했을 때 요거는 둘로 나눠야 돼. 2항부터 5항까지랑 그 다음에 6항부터 12항까지로 나눠서 계산해야 돼. 시그마 n은 2에서부터 해서 5까지는 n-4 플러스 5까지,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6에서부터 해가지고 12까지는 n-4가 아니라 11 빼기 n 이렇게 쓰고, 마지막 거는 시그마 n은 2에서부터 해서 12까지에 대해서 이 bn을 얘를 대입을 하면은 4분의 15-3n을 이렇게 써주는 걸로 계산을 마무리하면 돼. 현석이가 이해됐어? 그러니까 15번을 잘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21번 문제 좀 어렵긴 해도 21번 문제도 이 기출 변형이라서 중요한 문제였어. 지수로 감수. 수민이 이해됐어? 하연아 졸려? 웬만한 거 다 됐어? 네. 20번?
그 20번 문제는 두 개의 원이 겹쳐져 있지.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연습을 이렇게 어떻게 해볼까 생각을 해보면 A 그 다음에 다시 그려볼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서 여기 A, B, D, C. 근데 이게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5대4라고 했으면 이런 식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 여기 반지름은 5A인 거야. R1이라 둘게. 그럼 여기 요 반지름은 R2는 4A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해보자. 이렇게 둔다를 하면은 나와 있는 조건들을 한번 다 써보면 여기 코사인 ABC면은 여기에 대한 각을 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선을 이렇게 D까지 내려보면 여기 요 각도 줬어 지금. 그러니까 이 각이 얼마인지 줘. 그러니까 AD가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6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야, 그때 BCD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결국에 반지름을 찾아서 계산 마무리하면 되면 A 값만 잘 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근데 가장 먼저 우리한테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은 여기 이 각을 알고 있으면 여기에서 이 삼각형을 한번 봐봐. 이 삼각형에서 요 각과 마주보고 있는 변은 이 부분이지. 그치? 근데 그 외접원에 그러니까 원에 지금 내접하고 있단 말이야. 이 부분이. 그치? 그 다음에 또 뭘 보냐면은 여기 이 각에 대해서 또 표시할 수 있는 게 있어. 이렇게 보면은 이 AC 길이도 우리가 의미가 있다는 생각할 수 있다. 여기도 얘에 대해서 지금 이쪽 길이를 표시할 수 있단 말이야.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인 법칙으로 해서 표시를 해본다 하면은 얘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사인 각 ABC가 5분의 3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문제에서 5분의 4를 했으니까 코사인 값이 5분의 4를 했으니까 사인 ABC는 5분의 3이야. 그럼 AC 길이는 이렇게 쓰면 되겠지? 2 곱하기 R 곱하기 사인 ABC거든. 맞지? AC 2 곱하기 R. 그러니까 이 R은 여기 있잖아. 여기 있으니까 2 곱하기 5A 곱하기 5분의 3인 거야.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하면 돼. 그치? 그 다음에 이 CD의 길이는 CD는 2 곱하기 4A 곱하기 그 다음에 역시 여기도 5분의 3이다. 이렇게 쓰면은 요 값이 여기는 6A고 여기는 5분의 24A가 된다.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 AC 길이가 6A면 여기 6A 그 다음에 CD 길이가 5분의 24A 여기 5분의 24A 이렇게 지금 잡고 나면은 여기에서 얘 있고 여기 각까지 알고 있지. 그럼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럼 코사인 법칙 써서 A 값 구했으면은 그냥 정답 낼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보면 돼. 맞지? 이거 해설지를 줄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복습 쿠폰 세 번째 거 마무리 안 됐으면은 그거부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시간 좀 더 챙기도록 할게. 우리 정규 수업 때 하던 수원스투가 좀 어려웠어? 뭐 이 정도도 적응해봐야지.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복습 쿠폰 이제 마지막 거야. 마지막 거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는 7월 12일쯤? 그때 일요일,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주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반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이 시간대 하던 친구들은 그냥 계속 그렇게 신청해서 해도 괜찮아.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반은 아예 이제 100분 동안에 모의고사 받아가지고 쭉 풀고 잠깐 쉬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수원수투, 확통, 미적분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각각 설명한 거에 대해서
또 오다 꽂히는 시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매주 한 번씩 이제 실무 이렇게 푸는 연습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뭐 약점 체크하고 이런 것들 해보도록 할게. 우리 그럼 자리를 좀 옮겨서 계속 해보도록 하자.